해보자죠.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볍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기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스타트업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상호도 정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도 세워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세무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할지, 개인 사업자를 할지, 법인 사업자를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예창패라든지 그 창중대 같은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업들은 예비 사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본인이 개인 사업자를 할지 법인 사업자를 할지에 따라서 사업 운영 형태가 달라지고 적용되는 세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차이점을 잘 알고 나한테 어떤 형태가 맞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먼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인지 다른 거죠. 법인 사업자는 사업을 누가 하는 거죠? 법인이 하는 거죠. 법인이라는 별도의 실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법인 사업자인 거고요. 대표자 개인, 창업자 개인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한다면은 개인 사업자가 됩니다. 물론 법인 사업자도 법인 대표자, 설립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행위를 하는 거죠. 사업하는 행위는 법인 대표자가 하겠지만은 법인 대표자는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인 거고 법인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법인이 사업의 주체니까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 사업자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하지만은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가 바뀌면은 기존 사업자는 폐업을 해야 돼요.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죠.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사업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세법이 다르다 보니까 적용되는 세율도 다른 거죠. 법인 사업자는 9%에서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는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금 인출 방법도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을 해서 건 돈이 들어오면은 그건 다 개인 사업자 귀속의 돈입니다. 개인 사업자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개인 사업 소득세를 내는 거죠. 개인 귀속,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는 다르죠. 법인 사업자로 돈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개인 돈이 아니고 법인의 돈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인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아서 돈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세금 신고 없이 급여 신고나 배당 신고 없이 돈을 가져간다면은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면은 여러 가지 페널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법인 운영 시에는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설립도 상법에 따라서 법인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운영할 때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런 게 필요 없죠. 개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도 필요 없고 상법에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또 큰 차이점이 투자 유치. 투자 유치를 하면 보통 주식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 발행은 법인 사업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 사업자는 주식 발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기 전에는 개인 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신뢰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이런 운영에 있어서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이렇게 그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좀 디테일한 얘기도 해볼게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고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개인 사업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 법인 사업자는 9%에서 24%까지 적용됩니다. 이렇게 세율만 놓고 본다면은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하죠. 세율이 낮으니까요. 네. 하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사업자는 6%에서 45% 세율만 내고 끝나는 거지만은 법인 사업자는 이 법인세도 내지만은 대표자 개인이 법인에서 돈을 받아올 때 또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법인이 더 불리한 게 아니냐?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받아가는 급여에 대해서는 대표자는 개인 소득세를 내겠지만은 법인은 비용 처리되니까 납부할 세금이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법인의 장점은 개인 사업자와 달리 자금 인출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돈은 그해 모두 과세가 되죠. 개인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몇 번 세율이 적용될 겁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다르죠. 법인은 대표자 본인이 본인의 급여나 배당을 얼마 가져갈지를 본인 스스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가정을 해볼게요. 소득이 5억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것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소득이 되겠죠. 개인 사업자가 돈을 벌어서 소득이 5억 발생했다고 보면은 소득이 5억이 되고요. 개인 사업자가 납부할 소득세가 대략 봤을 때 1억 7,400만 원에 계산됩니다.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를 볼게요. 법인 사업자가 5억을 벌었다고 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법인 사업자로 5억을 벌었는데 그해 대표자가 5억을 모두 자기 급여로 받아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소득은 법인 소득은 5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인세율에 따라서 납부할 법인세가 5억이면 7,500만 원이 됩니다. 7,5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자가 급여를 5억 가져갔으니까 5억에 대한 대표자가 낸 소득세는 1억 5,400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자가 급여를 받아가면은 급여가 모두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의 소득이 5억이었는데 급여로 비용 처리를 5억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0원이 되는 거고 줄어드는 법인세는 7,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법인 사업자와 대표자 개인 합쳐서 세금을 부담하는 총액은 1억 5,400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 5억보다는 좀 줄였죠. 개인 사업자 5억일 때보다는 세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자 급여를 받아가면서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또 다음 케이스를 볼게요. 법인 사업자가 5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그해 5억을 다 받아가는 게 아니고 3년에 나눠서 받아간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5억 나누기 3 하면은 1년에 받아가는 급여가 1억 6,600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은 법인이 5억을 벌었으니까 5억에 대한 법인세가 7,500이 되는 거죠. 1년에 1억 6,600만 원씩 급여를 받아간다면은 법인 대표자가 1년에 내는 세금은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3년에 걸쳐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대표자가 5억에 대한 급여를 받아가면은 결론적으로는 법인의 소득이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법인세 효과가 7,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인 사업자랑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총 세금은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 5억일 때보다 훨씬 많이 줄었죠. 그죠? 3년에 나눠서 인출해 가니까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 개인 사업자 5억이었다면은 5억 전체가 40% 세율 구간이 적용될 거예요. 근데 3년에 걸쳐서 1억 6,600만 원씩 받아간다면은 35%의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표자가 3년에 걸쳐서 가져간다고 가정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표자가 5년, 뭐 10년 이렇게 걸쳐서 나눠서 가져간다면은 부담하는 세금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급여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배당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배당 소득은 이자 상속과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15.4%만 내고 과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까지 잘 고려한다면은 훨씬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주의할 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자금 이출 전략은 사실은 스타트업은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에요. 스타트업 초기에는 결손이 많아요. 결손이 많기 때문에 자금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이 커져도 뭐 추가적인 채용이나 안에는 투자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투자를 받게 된다면은 그때는 또 법인 자금이 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때도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보통 투자를 받으면은 그 투자사들이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좀 많이 겁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 제약도 많이 걸고요. 네, 대표자 보수에 대해서 좀 많이 제약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금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게 스타트업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은 스타트업의 유리한 사업자 형태는 뭘까 했을 때 뭐 사실 법인은 처음부터 사업을 크게 하시려면은
법인 사업자를 하는 게 정답이죠. 법인 사업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은 생존을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 형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뭐 이걸 크게 키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냥 초반에는 시장 테스트만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상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나 사업 운영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막상 잘 됐어요. 시장 반응도 좋고, 투자자들도 되게 컨택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때 법인 전환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